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중간중간 스타일 가이드 베타 버전을 실시간 방송에서 좀 보여드렸었죠? 그때 혼자 만든 거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진짜 저 혼자 아무 도움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죠. 반년이라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 제가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스타일 가이드 화면 지금 당장 보고 싶잖아요. 바로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화면부터 보고 싶죠.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이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구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디자인 시안 발표를 하거나 세미나 같은 거를 할 때 이 발표 순서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말을 할 건가? 예를 들면 결과를 말하고 내용을 말할 건지, 내용을 말하고 결과를 말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순서 배치가 있거든요. 물론 제 영상을 그렇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 결정에 있어서는 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듣고 화면을 보고 고민을 하고 구매를 결정하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이 자료가 나한테 더 효과적이고 나한테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번 스타일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요, 당연히 모바일 스타일 가이드고 어도비 XD로만 제작이 됐습니다. XD 버전이에요. 추후에 뭐 피그마나 뭐 기타 버전으로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내년, 내후년 아직도 정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XD 버전으로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 가이드 이외에 이 스타일 가이드에 뭐 버튼, 폰트, 컴포넌트, 인풋 박스, 셀렉트 박스, 뭐 팝업, 테이블, 기타 다양한 스텝들이 존재하는데 그 각 스텝에 맞는 설명 영상이 총 18개 정도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것도 이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스타일 가이드에 이제 아이콘 가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콘 가이드에 들어있는 아이콘 400개 일러스트 파일을 전달 드릴 거예요. 일러스트 파일을 따로 드리는 이유는 XD 자체에도 아이콘이 들어가져 있어요, 벡터로. 근데 아무래도 아이콘을 좀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려면 일러스트 파일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러스트 파일도 같이 좀 첨부했습니다. 자, 이번 모바일 스타일 가이드는 1배수 디자인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불특정 다수분들이 사용하실 거를 예상을 하고요. 특이한 디자인, 예로 지금 앞에 예시 화면이 나가 있는데 이런 에이전시에서 디자인하는 이런 아트적인 디자인의 느낌이 아닌 우리가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앞에 화면 보이시죠? 이런 실무 디자인에 중점을 맞춰서 좀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실무 디자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퍼블리싱, 즉 코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스타일 가이드로 제작을 하였고요. 치수 및 간격 등을 공통 요소로 묶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켜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접근성 같은 정도는 컬러나 폰트 컬러에서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제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작한 이 스타일 가이드는 웬만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가이드보다 세부적일 거고 디테일할 거예요. 물론 뭐 대기업에서 쓰는 체계화된 그런 스타일 가이드 여러 명에서 고민한 그 정도의 분량과 그 정도의 디테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회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부적이고 대형 프로젝트까지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응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 이외에도 제작한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케이스, 즉 예시 디자인을 한 80개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팝업이나 뭐 탭 버튼 케이스들, 기타 컴포넌트,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마 100개는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것들을 다 가이드에 일단 첨부시켜 넣어놨으니까요. 이 디자인을 활용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가이드를 응용하셔서 더 많은 디자인 케이스 및 나만의 가이드를 제작하시면 훨씬 더 그 가치는 몇 배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고 학습해서 응용해서 나만의 가이드를 만들거나 나만의 디자인 케이스를 뽑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뼈대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우선 이 스타일 가이드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해서 디자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번 활용을 하시면 그때서야 아마 좀 익숙해지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자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아요. 아마 대부분 다 경력자분들은 응용을 하셔가지고 이 스타일 가이드의 가치를 몇 배로 증가시켜서 100% 다 활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바일 디자인의 기본기가 정말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자인 가이드만 봤을 때 지금 당장 대형 프로젝트에서 사용해도 정말로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개인이 혼자 쓰기에는 스타일 가이드가 좀 방대하고 많이 세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학습 목적이라고 한다면 너무 좀 오버된 듯한 자료?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정도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이 스타일 가이드는 하나의 사이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이트, 예를 들면 뭐 메신저, 쇼핑몰, 포털, 일반 기업 사이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에 이 스타일 가이드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 테스트를 진행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면서 대부분 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기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녹여놨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트렌드에 영향이 없는지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검증을 목적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진행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이 좀 보이시죠? 앞에 있는 스타일 가이드가 최종본입니다. 베타 버전에서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테스트를 훨씬 많이 진행했던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레이아웃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치수로 제가 일일이 다 적어놨는데 이 치수는 아무래도 지금은 노출할 수가 없겠죠. 구매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이아웃의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놨고 이런 레이아웃, 와이어프레임, 좌우 마진을 갖고 가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가능하고 이런 느낌이나 뭐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느낌도 우리가 미니멀하게 빼내볼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 케이스랑 그리고 GMB 케이스들도 좀 있겠죠. 이 메인에서 쓰는 GMB라고 해가지고 이 GMB도 이렇게 영역을 잡고 있는 케이스 혹은 이미지 위에 얹혀지는 케이스 그리고 그림자가 들어가는 케이스 이렇게 그림자 살짝 들어가는 케이스 그리고 로고가 다 좌측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로고 옆에 메뉴 아이콘이 있을 때 그라디언트 들어갔을 때 이런 케이스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GMB라고 해서 타이틀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타이틀이 좌측에 있을 때 여기도 보면 제가 간격 다 치수화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응용하실 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빼다가 갖고 와가지고 갖다 넣고 여기다가 마디아 디자인 이렇게 타이틀을 써서 그냥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하단 독바, 하단 바라고 하죠. 그 하단 바 케이스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좀 넣어놨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다 이제 치수가 적용된 케이스예요. 여기는 이 가이드를 걷어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이콘을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이 아이콘은 예시예요. 영역만 잡고 있을 뿐이죠. 아이콘은 본인 스타일에 맞는 아이콘을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단 독바도 꽤 여러 가지를 좀 제작했어요. 그리고 하단 푸터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접혀있을 때 펼쳤을 때 많은 내용이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고 가운데 정렬로 한 거. 그래서 가이드 걷어내면 이런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각 스텝에 대한 설명 영상은 제가 다 첨부해 놨으니까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컬러에 대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브랜드 컬러나 혹은 단색 컬러 혹은 팔레트 같은 느낌들 이렇게 다양한 쨍한 컬러들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은지 이렇게 가이드를 다 넣어놨고요. 브랜드 컬러나 브랜드 서브 컬러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스템 컬러라고 해서 브랜드 컬러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시스템 컬러는 뭐 폰트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라인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세부적인 컬러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접근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나 혹은 라인 컬러나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했고 당연히 폰트 컬러도 여기서 다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폰트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폰트에 대한 내용 정의 이 한글 폰트와 이 한글 폰트 가이드로 하면 이런 느낌이 난다. 이 사이즈나 뭐 자간 행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놓은 거고 영문이나 숫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이드가 체계화되어 있고 이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날 거다. 그럼 위에서 우리가 봤던 가이드를 토대로 이제 텍스트를 직접 디자인에 활용해 보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다. 여기 다 제가 수치는 다 가려놨으니까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문은 이런 느낌이 날 거다.
그리고 뭔가 가격 같은 거 정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잘 보시면 이 원하고 가격하고 크기가 다르고 두께가 달라요. 그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폰트를 가지고 디자인에 만약에 내가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했던 디자인들을 토대로 한번 싹 가이드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나더라고요. 뭐 괜찮죠?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불특정 다수분들이 활용을 하실 거라서 너무 특이한 디자인까지는 이 가이드가 소화를 못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특이함은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이제 버튼 가이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버튼에 대한 강약중, 그리고 사이즈, 인디케이터 해서 버튼에 대한 속성 케이스들, 사이즈 가이드, 그리고 이 버튼과 버튼 사이에 대한 간격,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버튼에 대해서 가이드 정의, 그리고 요런 케이스, 요런 식의 케이스들 사이즈별로, 그리고 텍스트로만 들어갔을 때 버튼들 있죠? 요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 버튼도 있고, 버튼 안에 아이콘이 들어갔을 때 케이스도 이렇게 이 아이콘과 텍스트 간의 거리값도 제가 상세하게 다 치수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도 다 가이드화 시켜놨어요. 심지어 이 밑에 들어가는 라인에 대한 가이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세부적이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는 탭 버튼이에요. 탭 버튼. 우리가 아까는 일반 버튼, 여기는 탭 버튼인데 탭 버튼은 GMB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단 GMB의 하단 탭 버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포진될 수가 있죠. 이거와 이거는 개념이 아예 달라요. 얘는 좌우 스크롤이 되는 거고, 얘는 좌우 스크롤이 되면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메뉴군들이 쫙 펼쳐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세 개의 점 아이콘 있죠? 뭐 더보기, 이 위에 있는 화살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쭉쭉 그냥 케이스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주 활용하는 탭 케이스죠. 사이즈별로 제가 다 정의해 놨고, 이렇게 면 형태, 라인 형태, 이렇게 하단 라인 형태, 이렇게 탭 안에 컨텐츠 들어갔을 때, 탭 안에 또 탭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도 은근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안에 있는 탭 디자인도 다 위에서 빼온 거예요. 저 디자인이 이겁니다, 이거. 이 디자인 빼다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글이나 영문으로 뭐 자판 바꿀 때, 그죠? 그리고 좌측에 탭 있을 때, 우측에 토글 있을 때, 탭 버튼이 아이콘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텍스트로만 들어갈 때 너무 많아요. 사실 탭 케이스 이 정도만 추가해도 요거 응용하셔서 디자인 바꾸시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에 있는 탭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추가하셔도 되겠죠.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거는 이 디자인은 거의 경우의 수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많이 보편화된 케이스들을 좀 최대한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셀렉트 박스죠? 이 셀렉트 박스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6가지의 속성 값들이 있을 거고, 라인 형태랑 일반적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 그 다음에 라운드 형태, 이렇게 가이드가 총 3개가 좀 제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들, 사이즈별로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셀렉트 박스 위에 텍스트, 타이틀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앞에 아이콘 들어갔을 때 앞뒤로 아이콘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이 위에 있는 가이드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꿔도 된다. 가이드는 똑같고 치수도 다 똑같아요. 디자인만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이런 느낌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랍박스가 셀렉트 박스를 통으로 묶고 있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앞에 아이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 같은 거, 그죠?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셀렉트 박스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케이스, 그죠? 케이스는 만들면 만들수록 있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가이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다 제작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풋 박스라고 해서 옆에는 셀렉트 박스고, 여기는 이제 입력 창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형태 6가지, 라인 형태, 라운드 형태. 셀렉트 박스랑 약간 케이스가 비슷하긴 합니다.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 형태에 따른 가이드 당연히 다르니까 치수화 시켜서 제가 넣어놨겠죠.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대한 개념, 여기는 말 그대로 이 속성 값들에 대한 케이스, 사이즈별로에 대한 케이스,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입력창, 인풋 박스다 보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오류 컬러나 오류에 대한 항목 케이스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주문 메시지 혹은 입력창, 텍스트 입력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텍스트가 길어졌을 때 여기 옆에 보면은 어때요? 요게 있죠. 요게 뭐예요? 스크롤 바죠? 이 스크롤 바에 대한 좌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인풋 박스 위에 타이틀 들어갔을 때, 앞에 아이콘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좀 정의해 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컴포넌트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체크박스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3개로 좀 구분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 근데 각 타입별 이 사이즈는 2가지씩 제공이 됩니다. 좀 큰 형태, 작은 형태가 될 것 같고, 여기는 라운드 박스형의 체크박스 2가지 형태 케이스, 그리고 C타입은 라인 형태의 케이스. 사실 여기서 D타입이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이 D타입은 결국 이 원형 형태의 이런 라인 형태로 하나 해서 D타입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라디오 버튼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버튼도 2가지 형태로 제공을 좀 하고 있고, 사이즈도 2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글 버튼이 되겠죠. 이런 토글 아이콘에 대해서 가이드 좀 정의해 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량 버튼 같은 거 있죠. 수량 버튼도 A, B, C 타입으로 좀 정의해 놨는데요. 일단 크기에 대한 건 2가지 케이스로 정의해 놨어요. 여기 버튼이 원형 형태, 약간 각진 형태, 그리고 여기는 드랍되는 형태로 좀 정의해 놨습니다. 이 각각의 형태가 다르고 이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스텝별 설명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링 아이콘이라고 해서 뭔가 세일이나 베스트나 재구매 특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고, 이 가이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셀링 아이콘끼리의 간격, 이 간격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UI인데, 자, 여기도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달라 보이는 게 없지만 이 가운데가 달라요. 가운데가. 자, 여기를 페이지를 표시하는 건 뭐 3-5로 돼 있지만 여기는 전 페이지를 다 뿌려놓고 있죠. 이게 개념이 다른 게, 여기서는 한 번에 5번이나 9번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갈 수가 없죠. 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 같은 경우는 맨 앞으로 가거나 맨 뒤로 가는 버튼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맨 앞으로 가고 맨 뒤로 가는 버튼 대신에 앞에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맨 처음 페이지, 끝 페이지를 표현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총 3가지 페이지 UI가 좀 진행이 됐고, 여기는 스크롤바, 여기는 탑 버튼 케이스들, 여기는 일단 뭐 슬라이드, 좌우 슬라이드 버튼이나 거기에 대한 응용 케이스들이 되겠죠. 그죠? 굉장히 많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거 점점점 지금 배너 같은 거 몇 개 있는지 롤링되는 거에 대한 디자인 케이스가 될 거고, 여긴 이제 태그, 키워드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태그 키워드가 텍스트로 박혀 있는 형태인 거고, 요건 아이콘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인 거고, 여기는 키워드를 삽입했다가 삭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컴플릿,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약간 팝업 케이스와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엄연히 성격은 달라요. 내가 찜하기를 하면 찜하기 완료됐습니다 하고 뜬 다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기 전에 바로 가기를 누르면 넘어가는 거겠죠. 굳이 끄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 여기는 이제 말풍선 케이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팝업인데, 여기부터는 그냥 설명 없이 쭉쭉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장엄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업 케이스들이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실무자분들은 그냥 이 화면만 봐도, 아, 진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케이스가 들어가 있구나, 진짜 이건 현직 실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져 있네 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건데, 요것만 한번 가이드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격이 몇이고, 텍스트가 어디까지 써질 거고, 이 GMB에 대한 사이즈는 얼마고, 아이콘에 대해서는 앞뒤로 몇 픽셀을 띄워야 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걷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디자인처럼.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런 느낌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단 레이어죠. 이거는 요즘 많이 쓰는 하단 레이어, 그죠? 이렇게 이미지 삽입되고, 그리고 풀 팝업 케이스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테이블인데,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대한 가이드 되게 체계적으로 많이 치수화가 돼 있죠. 이런 식의 케이스들 쭉쭉쭉. 지금 요것도 누르면 펼쳐지는 건데, 그 펼쳐지는 거 안에서 한 번 더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까지 다 고려해서 넣어놨습니다. 야, 요런 거 토글, 뭐 기타 케이스들 요렇게 다양한 케이스들 다 넣어놨어요. 굉장히 세부적인 가이드로.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죠? 좋아요. 아직도 이 뒤에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자, 뭔가 선택하신 강의가 없습니다. 없을 때 뜨는 거죠. 그래서 강의 선택하러 가기 버튼이 뜨겠죠, 당연히. 아이콘이 포함됐을 때, 뭐 이런 케이스들. 여기 프로모션 배너 같은 것도 들어올 때, 버튼 2개 들어갔을 때, 버튼이 없고 하단으로 들어갔을 때, 뭐 기타 부가적인 케이스들.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니은 이응을 검색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을 때, 하단에 인증번호 같은 거 입력하는 그런 창이 뜰 때, 이런 케이스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배너 가이드인데, 이 배너 가이드는 제가 좀 추가로 별도로 지금 오픈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스타일 가이드에 추가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예시, 요약본 정도는 좀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약본 약간 맛보기 정도로만 좀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너 가이드도 제대로 만들려면 사실 정말 배너 가이드만 이 정도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시키기는 좀 무리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냥 러프한 느낌이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가이드를 토대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세부적인 가이드를 토대로 하면 이렇게 제작 방법도 나와 있죠. 이런 느낌이 나오고, 이런 느낌의 가이드를 토대로 제작을 하면 이런 느낌들이 나올 거다. 자, 이런 식의 디자인, 요런 게 디자인. 약간 요건 애플 디자인을 좀 참고한 거긴 한데, 요런 느낌도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 가이드를 토대로 진행을 하면 또 이런 느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배너가 좀 큰 타입, 세로로 긴 타입이 되겠죠. 요런 식의 가이드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제작 가이드 해서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배너 가이드도 요약본이긴 하지만 케이스가 좀 상세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띠배너도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띠배너 제작 방법이에요,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가이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째. 여기는 이제 뉴모피즘인데 사실 이것도 약간 보너스 페이지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뉴모피즘에 대한 가이드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화이트, 블랙, 그리고 컬러를 활용했을 때 제가 옐로우로 예시를 넣었지만 빨간색으로 바꾸면 빨간색 가이드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뉴모피즘은 항상 그림자가 어둡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약간 컬러가 들어갔을 때 이런 케이스도 되겠다 해서 넣어놓은 거고, 자, 여기 보면 아이콘의 형태, 그리고 버튼 케이스들, 그리고 셀렉트 박스, 이런 케이스, 인풋 박스, 이렇게 라운드 케이스, 그리고 다크 버전도 이렇게 같이 해서 넣어놨어요. 뉴모피즘을. 요거는 아마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실 거고, 활용 안 하실 분들은 활용을 안 하실 겁니다. 가이드에 제가 굳이 왜 첨부를 한지 안 한지 고민을 왜 했냐면, 사실 뉴모피즘은 개발과는 좀 거리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보너스로 좀 넣어놨습니다. 이 사이즈는 이 앞에 있는 가이드와 똑같아요. 치수가 다 똑같은 사이즈고 디자인만 뉴모피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스타일 가이드를 응용하고 활용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뉴모피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카드형 UI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뉴모피즘으로 이제 디자인을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식의 디자인의 느낌도 다 나와요. 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느낌도 다 나와요. 왜냐면 이 폰트나 컬러나 간격이나 이런 독바 같은 것들이 결국 다 앞에 있는 가이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또 이 GMB도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이드에. 이 아이콘 사이즈도 다 있어요. 요것도 사이즈 앞에 다 있잖아요.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콘 가이드가 될 건데, 자, 이 아이콘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이콘 컬러에 대한 가이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 가이드 제작 방법이죠. 이 가이드는 구글 가이드에서 좀 참고를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제작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아이콘이 제작이 될 거다. 여기는 이제 아이콘을 디자인하실 때 컨셉 같은 것들을 잘 정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아이콘 디자인할 때 컨셉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좀 다 넣어놨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잘 적용됐을 때, 잘못 적용됐을 때, 그리고 이 컨셉을 다 적용시켰을 때 아이콘 형태는 이런 느낌이 될 거다. 이거 지금 다 살아있는 거긴 해요.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사이즈들을 좀 정의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사이즈들 정의해 놓은 겁니다. 총 5가지 사이즈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예시는 이 컨셉을 적용시킨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한 아이콘을 좀 넣어 놓은 건데요. 이 무난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쓰시던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아이콘은 총 360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역시나 일러스트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죠. 앞에 있는 스타일 가이드를 토대로 해서 제작된 디자인들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역시 다 살아있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 다 무료 이미지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 케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총 80개 정도를 제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꽤 다양한 디자인들의 가이드를 토대로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꽤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이런 에이전시에서 하는 듯한, 우리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들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될까 해서 그 디자인을 갖고 와서 1배수로 줄여서 우리 가이드를 적용시켰는데 나쁘지 않아요.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가이드를 적용해도 이런 약간 컨셉추얼한 페이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뉴모피즘도 다 여기서 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드형 UI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넣어놓은 건데 사실 카드형 UI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360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건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드형 UI를 써봐라 이거죠. 사실은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이상을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플레이로 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겨가면서,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스타일 가이드를 좀 확인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가이드를 빼다가 쓰셔도 되고 혹은 뭐 다르게 하셔도 되고 하기 나름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스타일 가이드를 응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그대로 쓰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본인만의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 내시던가 혹은 이거 응용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 디자인을 창출해 내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꽤 많은 실무적인 노하우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 가이드를 가지고 지금 당장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스타일 가이드 파일 자료를 받으셨을 때 첫 번째로는 필동 영상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01번 소개 영상을 보시면 0번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해서 총 18개 영상들이 있고 스타일 가이드에서 확인하셨던 각 스텝, 목차에 맞는 설명 영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의 영상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소개 영상, 각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총 18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02번에는 스타일 가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03번을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설치 폰트가 있는데 이 폰트를 설치해 주셔야지만 스타일 가이드에서 깨지지 않아요. 뭐 특별한 폰트는 아니고요. 그냥 노토산스나 로보토 같은 구글 폰트입니다. 그리고 아이콘 샘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총 그래서 파일을 받으실 땐 이렇게 아마 전달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화면을 어느 정도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스타일 가이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 설명과 지금 보여드렸던 화면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정말 지금 이 가이드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타일 가이드 관련 내용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저작권 및 이용 관련 안내라든지 뭐 기타 내용들은 제가 하단 게시글이나 댓글에다가 입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일 가이드 활용하셔가지고 다들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스타일 가이드를 빼다 쓰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가이드 자체를 활용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창출하셔야지 이 가이드 파일이 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